통일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금 전재수 의원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어요.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 해저 터널을 찬성했고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한학자 총재 만난 적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품수수 의혹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본인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아주 강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통일교와 전재수 의원이 접촉한 흔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진도 나왔고 뭐 책도 한학자의 사줬다. 총재 저서를 들고 사진도 함께 찍었고 뭐 그에 대해서도 전재수 의원의 항변은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이었고 선거 기간 중에 캠프에 찾아와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거 거절하는 후보가 어딨냐. 게다가 또 다 아는 분들인데 뭐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거 때 그런 거 많이 목격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나 그 이외에도 뭐 통일교에서 출판 기념회 당시의 책을 대량 구매해서 사실상 금전적 이익을 안겨줬다든지 또 지금 이제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된 이제 로비 차원에서 전재수 의원한테 금품을 줬다는 건데 전재수 의원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그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일 해저 터널에 반대했던 전재수 의원의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그와는 달리 한일 해저 터널 문제를 포함한 통일교 측의 행사에 축사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게 좀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해서 경찰이 얼마나 많은 물증을 찾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증 확보하기가. 지금은 윤영호 씨의 그 진술 이외에 이렇다 할 지금 증거는 없거든요.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증이 많았어요. 사진도 있었고 메시지도 있었고 또 본인도 천정궁에 갔던 거 인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선이랄까요? 그 윤영호 씨나 이런 사람의 동선과 권성동 의원의 동선과 이것도 일치하고 그리고 해당 식당에서 만났던 것도 확인이 됐고 근데 지금 전재수 의원은 이제 그런 육하원칙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은 성기거든요. 경찰이 얼마나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이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뭐 1차 압수수색에서는 큰 시료는 못 거둔 것 같아요. 물론 천정궁 쪽에서 뭘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뭘 아직까지 찾았다는 얘기는 뚜렷이 없어서 그런 지금 이제 수사상의 난점을 국수본이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증명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뭐 국회의원을 여러 번 소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소환한 거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신병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이후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왜 저 권성동 의원은 천정궁 갔다는 것까지는 그리고 넥타이 선물 받은 것까지는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오르내리는 많은 정치인들은 억울하다. 별일이 다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느냐 천정궁을 갔다 왔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요. 나경원 의원도 이제 어제 아침 방송에서 맞아요. 그건 말하지 않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하죠? 억울하고. 간 거죠 뭐. 네? 그 정도쯤이면 간 거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하고 통일교 로비가 상당히 전방위적이었나 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이지만
제가 볼 때도 참 그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정치인인데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시계 그 명품 브랜드까지 제기하면서 그 줬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엔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러는데 지금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뭐 그 비서실장인가? 그 사람을 또 이제 소환해 가지고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그 소위 통일교의 그 총재라 그러나 교주라 그러나 그 사람들 앞으로 된 재산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금고에서 얼마가 나왔다. 금고지기가 누구다. 그러니까 통일교 자체가 분열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통일교는 기록으로 꼭 남겨놓는데요. 사진이든 뭐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대될지 몰라요. 이게 어쨌든 잦아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해저 터널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은 분명히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럼 전재수 의원이 아무것도 안 받았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거나 진술이 일관돼 가지고 연루됐다라고 결론 나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남의 일이라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지금 통일교 후원 명단이 이제 경찰이 천정금 압수수색했을 때 나왔는데 2019년 명단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외통위와 한일 의원연맹에 집중 로비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또 그 압수수색에서 각종 명품 구매 내역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구매 시점, 매장, 금액이 적혀 있는데 품목은 없고 뭐 액세서리면 AC 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서 요 구매 내역 자체가 워낙 많아서 분류하는 데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역추적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들고 가서 그때 뭐 샀냐 뭐 이렇게 그 시점을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비 의혹이 어디까지 불거질지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성긴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논의로 정치적으로는 가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잠깐 말씀드리면 특검에 대해서 유권자의 응답자의 62%가 도입해야 한다. 62%는 도입해야 한다. 22%는 필요 없다. 16%는 의견 유보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왜 참조하시면 그러냐면 되는데 이렇게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는 데다가 이제 얼마 전까지 현직 장관이었던 현 정권의 그런 그 주요 인물들까지 연루가 돼 있고 또 지금 나오는 명단만 하더라도 여야의 중진들 이름, 뭐 심지어는 광역단체장 이름 막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쯤 되면 과연 이제 국수본의 저 팀 하나를 가지고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도 많이 섞여 있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특수수사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당연히 생겨날 거고 무엇보다 과연 이게 그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 모르되 민중기 특검이 일정하게 좀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 동시에 어쨌든 그 윤영호로부터 여야 정치권의 금품수수 사실을 범죄 정보를 입수했는데 한쪽만 수사하고 한쪽은 자기들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덮어둔 건데 수사 범위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즉시 이첩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이 시한을 다투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건은 이제 여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야당이 이거를 여론을 움직여 가지고 관철시킬 만한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숫자가 작아도 특검 같은 거 관철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 내부가 다른 일에 힘을 많이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동혁 대표는 50명의 외부의 적보다 1명의 내부의 적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는 본인한테는 의제 우선순위가 그거란 얘기잖아요. 1명의 내부의 적을 쳐내는 게. 고름을 짜내는 게 더 그러니까 중요하다. 보름짜기가 더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검 문제나 이런 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이슈가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집중될 만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 흐름을 탁탁 끊어버려요. 내부 문제를 뭐 김종혁 징계 이런 걸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도 한참 뭐였습니까? 여당이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윤석열 면회 가고 이러면서 탁탁 끊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정무적 전략적으로는 그 야당이 지금 대응력이 굉장히 취약하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결국 여론이 지금은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잖아요. 어쨌든 지금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여론 흐름이 더 커지면 만약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당도 숫자 많다 그래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원래 이런 사안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점점 더 상황은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 로비 뭡니까 명품만 하더라도 그 많은 명품들을 그럼 사가지고 어디다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거든요. 정치권에 들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수사로 되겠나? 이런 여론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아니 그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구속될 때 사람들은 강력히 반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원주라는 비서실장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이 총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충성심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자기의 생존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천정궁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통일교 인사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가 있는데 그 대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뭔가가 정치인들이 입을 열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국민의힘이 답답하죠. 예? 고름을 짜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고름이 누구냐고. 예? 과연 누구인지를 그 사람한테 반문하고 싶을 정도고 결국은 국회에서 수가 부족하면 여론을 같이 편승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론에 편승할 수 있는 역량마저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지금 정치인들 중에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을 찢는 심정으로 이거 특검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볼 땐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살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말 송년회라서 러브샷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또 이분들의 러브샷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러브샷.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다. 우리 당의 보배를 자르려고 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한 전 대표에게. 그냥 덕담인지. 이 장면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보니까 조갑제닷컴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장동혁 체제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이거 정계 은퇴 러브샷이다. 뭐 이렇게 또 좀 얘기를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참전해가지고 이 연대는 충격적이다. 한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계엄에 대한 입장을 품어 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면서 참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모임이 의도됐거나 기획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전현직 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송년회였고 거기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초청했던 모양이에요.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고 갔더니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있어서 저런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김문수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치열하게 어쨌든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가시돋치는 말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김문수 전 장관 측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큰 감정이 많이 없다.
라는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 보면.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김문수 전 장관을 막판에 측면 지원을 좀 했죠. 그에 대해서는 또 뭐 고마운 마음을 일정하게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당 내부의 역학으로 보면 결국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공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적에 적은 동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김문수 전 장관의 영향력이랄까 이게 당내에서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이제 김문수 전 장관 측의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도 현역 의원의 조력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후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장동혁 지도부의 뭐 징계 등등과 관련돼서 얼마나 실질적인 그런 이제 이 지원 효과 혹은 얼마나 실질적인 조력이 김문수 전 장관 측으로부터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계기는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내에서 지금 약간 고립무원 비슷한 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 징계 권고에 대해서 다들 저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공개적으로 나서서 지적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물론 윤리위에서 징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징계 권고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렇게 나겠느냐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김문수 전 장관의 저런 어떤 공개적인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이 상당한 그 심리적인 힘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이나 여연 부원장 임명하는 걸 보면 지금 윤리위원사 공석인데 누굴 임명할지 지금 하마평 뭐 거를 타선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게 결국은 이제 결과가 보이는 인선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 지금 윤리위원장으로 누구를 뽑든 아마 그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실 그 힘은 없는데요.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이 그랬잖아요. 우리 당의 보배가 한동훈이다. 이건 김문수의 진심이에요. 그분의 이데올로기는 저도 참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음 있잖아요. 인격. 요거가 얼마나 순수한지 그건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절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썩어도 주치라고. 대선 후보였어요. 그리고 당대표 경선할 때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로 치열했다라는 거는 안에 인사이더들은 친윤 그룹이지만 적어도 외부의 그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 중에는 김문수를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꽤 위로와 힘이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왜 충격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그 친윤의 김문수와 손잡으려고 그러냐 아무리 급하다고 그러는데 김문수는 사전 투표를 독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데올로기와 생각은 제가 가늠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과연 김문수가 지금 윤어겐이라고? 아닐걸요. 물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꽤 많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 무리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걸 문제 삼는 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그 미래 보수의 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어떤 경쟁 심리도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경쟁은 뭐 긍정적이에요. 서로 싸우면서 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초대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난 건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금배지들은 영남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그 인연으로 친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관망세죠. 아마 제가 볼 땐 지방선거 때도 관망일지 몰라요. 본인의 총선 때는 막 그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에요. 원외. 왠 줄 아십니까? 원외라는 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자가 없는 지역에서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역 구민들의 정서와 생각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민심을 읽을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을 불렀다 그러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한동훈이 유일한 희망 같은 거예요. 이 당이 이대로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유튜브 인터뷰에 나가서 나를 쳐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필사적인 그런 행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그런 어떤 당내 권력 투쟁보다 보수를 다시 재건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모습과 함께 지금 단계 문제를 가지고 저기서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한동훈이 이거 미래로 향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가지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많은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많은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해찬 여연 부원장. 여연 부영부원장인데 뭐 정계 은퇴 운운하는데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진짜 고름이 누군지 반문했잖아요. 이걸로 가름하고자 합니다.